아, 정말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조립식 주택으로 3대가 함께 살 집을 지으신 건데요. 이게 뭐 재밌어요. 앞마당이 있고 안에 마당이 하나 더 있는 두마당 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원래 그 농지로 쓰였던 땅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들었다고. 네. 그 대지 면적 한 660제곱미터,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에 네. 들어보니까 지금 실건축비가 한 1억 6천 정도 들었는데요. 원래 땅도 있어서 네. 전체 비용을 아낄 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설계자가 이제 사위이셨기 때문에 더 알차게 설계를 할 수 있었던 집인 것 같아요. 저는 땅도 있었었고 또 사위분이 설계자시고 땅 짓고 그거 헤엄치면서 집을 지은 케이스인데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서울 근교에서 이 가격으로 솔직히 그러면 쉽지는 않겠네요. 뭐 서울 근교 중에서도 용인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뭐 비싼 축에 비싸죠. 속하지만 많이 올라갔죠. 그게. 예, 금방 보신 네. 것처럼 김포 한강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양평 이런 쪽은 아직도 조금 그래요? 저평가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세가 한 뭐 3.3제곱미터당 25만 원, 3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네. 알차게 구매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농지를 갖다가 대지로 전환을 해서 이제 집을 지었다고 하셨었는데 엄밀히 용도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용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죠. 일반인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절차가 필요한 거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지보다는 농지나 임야가 훨씬 가격이 싼 거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농지나 임야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도로의 면에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아무리 좋은 전망과 좋은 조건이 있다라 하더라도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 혹은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네. 대지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을 짓고 준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조립식 주택이라서 좀 허술하고 좀 단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탄탄해 보이네요. 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부르는 난연 패널을 이중으로 벽을 구성했어요. 가운데 철골조를 중심으로 뼈대를 세우고요. 그 앞뒤로 붙인 공법인데요. 이 가운데 공기층이 하나의 단열층이 되기 때문에 더 따뜻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저런 조립식 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전기 합선의 문제인데 벽체 일부를 파내가지고 그쪽에 전선을 넣을 경우에 그 피복이 벗겨져서 그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 집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으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라브 면으로 전기 배선을 넣어가지고 그런 합선 문제를 좀 원천적으로 잡은 그런 면이 보여요. 네. 꼼꼼하게 지으셨네요. 잘했네요.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직접 사위분이 설계를 하셨으니까 더 신경을 네. 많이 쓰셨을 텐데, 조립식 주택도 괜찮구나 생각하는 그 예비 그 건축주들을 위해서 좀 참고할 만한 점들 얘기를 해주세요.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어지는 그 공법이 조립식 주택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장점만큼 그게 10분 발휘되지 않는 약간 저평가되는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기 합선이라던가 아니면 철골조가 외부 면에 닿게 되면은 철이니까 네. 금방 차가워지잖아요. 그 냉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얻으면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 똑똑이만 카페 호랑호랑님도 그 건축사, 시공사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네.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제 올해 건축 명장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네. 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축 시공사를 매년 선정해서 그거를 이제 이 소비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설계하는 건축사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가협회에서 뭐 젊은 건축가상이라든지 신인 건축사상을 매년 수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충분히 참고하시면 꼭 주택의 어떤 그 선례 작품이 없어도 네. 그분들은 실력이 입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건축주로 도와줄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고요. 저도 취재를 다니면서 보니까 설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설계자를 잘 만나서 첫 단추를 잘 깨면 집이 정말 자기 마음에 쏙 들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한에서 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투자는 설계비가 아깝다. 그걸로 차라리 3평, 4평 더 넓게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건축가들은 그 3, 4평이 없어도 그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공간을 정말 잘 짜주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좀 비쌉니까? 설계비는 설계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 설계비가 다르게 책정이 되고요. 네. 단순히 생각하시면 시공비의 한 10%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요새 뭐 한 3억 안팎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 정도 한 3천. 설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시공을 또 어떤 분한테 맡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좀 분쟁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그 많은 건축주들이 집을 다 잘 설계를 해놓고서는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 꼭 최저가를 부르는 시공사를 선정을 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한 2, 3천 차이에서부터 많게는 5, 6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예, 한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제일 낮은 데를 고르시는 모르는 실수를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아끼고 싶으니까 그렇죠. 비용을. 그리고 적은 돈도 아니고요. 네. 네. 근데 들어가는 그 재료나 그다음에 뭐 설비,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날 경우에는 사실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너무 싸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최저가를 부른 경우에는 열의 9은 사단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전에 조선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너무 그런 분쟁에 분쟁이 생긴다거나 네. 해서 처음부터 실력 있는 시공자 그리고 실력 있는 설계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건축가랑 무엇보다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줄이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동네에 생각합니다. 아는 분한테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진짜 아이들 생각해서 교외로 나가고 좀 수도권 벗어나서 내 땅으로 집 짓는 것도 참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날 가족은 도심에서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인데요. 대지 면적이 한 48제곱미터, 실평수는 27제곱미터, 그러니까 실평수 한 8평 정도 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고 하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서울 서촌의 작은 골목 오래된 집들 사이 3층으로 지어 올려 이름도 3단 고음인 주인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단 고음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3단 고음집의 주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 예성수 씨. 작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층은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 공간으로 조망과 채광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각 공간마다 최대한 가족의 동선을 생각해 맞춤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주방, 여기가 거실입니다. 생각보다 주방이 조금 큰데요. 거실에 비해서 주방이 좀 큰데 제가 뭐 요리를 하는 걸 애들이랑 같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을 좀 크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거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층까지 올려다 볼 수 있는 보이드 공간입니다.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이곳에 이제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내 집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러 열심히 다녔죠. 근데 뭐 적당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 적당한 가격대의 집이 나와 있길래 그 집에 살려고 했는데 그 집 보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벽이나 있는 벽들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금이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살 수는 없겠다 싶어 생각에 이제 협소주택을 짓기로 생각했죠. 개방적 공간을 살리기 위해 기능시설은 바깥쪽으로 배치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우선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액은 1억 3천 정도, 건축비만 1억 3천 정도 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로 뭐 플러스 알파 정도 조금 들어가죠.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협소주택. 작은 틈새도 수납 공간으로 빈틈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방 천장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사다리를 내리면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협소주택은 아무래도 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잘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집이 좁기 때문에. 이제 가자. 오후 늦은 시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단숨에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아들. 4층 다락방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준비할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 아들도 같이 설계하는데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을 제일 위에 하고 창을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설계할 때 온 가족이 다 참여한 것 같아요. 와이프도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참여하고요. 그래서 설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계단을 연결해 개방감을 높이고 작은 공간에 대한 답답함이 없도록 모든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게 연결시켰습니다. 자, 다행이다. 가족과 함께 만든 집,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오면 무조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애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3단 고음집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집인 것 같아요. 정말 활용 잘했네요. 이름도 3단 고음집인데 이게 집의 크기가 아니라 이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협소주택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로서? 네, 일단 좁은 부지에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주고 네. 나머지 2, 3층과 다락을 본인의 가족이 사는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고요. 또 상가를 너무 크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주차 대수를 법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결국은 바닥 면적을 작은 땅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VCR 보셨지만 2, 3층 간의 단독주택 사이에서는 또 작은 집이지만 오픈 공간을 둬서 아래에서도 위가 보이고 위에서도 아래가 보이고 그런 개방감을 만드는 데 좋은 아이디어가 넓어 있다고 보이고요. 보시고 그다음에 협소주택인 만큼 계단 하부 또 벽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수납 공간을 좀 챙긴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단에 주황색으로 난간을 칠해놨는데 작은 집일수록 좀 어두운 색깔을 칠해놓으면 좀 더 좁아 보일 텐데 이게 산뜻해지면서도 조금 활력을 돋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고요. 또 다락을 올라가는데 그냥 그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에 있던 다락 계단을 아래로 내려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좁은 집에서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봅니다. 참 아기자기하고 이 사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런 데를 한번 옮겨보세요. 제가요? 네네네. 결국 이 협소주택이라는 게 보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적은 좁지만 높이를 정말 잘 활용한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을수록 그리고 폭이 안 나올수록 그 각 실을 어떻게 연결하고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정말 네. 너무 중요한데 그러게요. 왜냐면은 그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폭이나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으면서 각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아이디어가 정말 잘 짜여진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비전문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저기에 저런 공간이 있나 싶게 굉장히 한 120% 잘 활용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이런 점 보완하면 좋겠다 싶은 점이 있으면 어떤 네, 점이 있으신지. 지붕 경사를 활용해서 개방감도 만들고 향후에 가족이 아이들이 컸을 때 방으로 줄 수 있는 다락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마당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뛰어놀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이왕이면 지붕 경사와 조금 작더라도 옥상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나중에 야외 생활할 수 있는 뭐 바탕도 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계단이 좀 좁아서 이삿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네. 역시 전문가는 보시는 게 다르시네요. 그러게요. 한동안 그 땅콩 주택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꿈꾸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 협소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는 예비 건축주들한테 어떤 점을 좀 주의해라. 뭐 우리 기자님이 네. 해주시죠. 그 협소주택을 지으려고 구도심에 있는 낡은 집들, 낡은 땅들을 좀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부지의 위치인 것 같아요. 부지가 꼭 도로랑 면해져 있어야 되는데 옛날 집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골목 이렇게. 그런 예. 좁은 길들이 있어요. 네. 폭이 한 3m, 4m 뭐 이 정도 되는 길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은 집들은 공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취재한 집 중에 성북동 골목길에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레미콘이나 이런 트럭이 집 앞까지 갈 수가 없어서 자재를 큰 길가에 쌓아놓고 인부들이 하나씩 날랐다고 해요. 그것도 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아보고 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적도를 띄어봤을 때의 내 땅의 면적과 그다음에 실제 내 땅의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뭐 맞벽이 허용되던 시기도 있었고 해서 그 집이 지어지고 옆집이 또 들어서고 막 이러면서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인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거에 정말 좀 피해를 보신 분이 사당동에 협소주택을 지은 분이 있는데 네네. 자기는 이제 7평의 실내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적도도 다 떼어보고 땅을 샀더니 건물을 허물고 보니까 옆집이 2m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요. 네. 어머. 근데 그거는 부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건 그 집이 나가서 철거를 하지 않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면적이에요. 어떡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고 땅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북쪽으로부터 1.5m를 띄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맞죠, 소장님? 네. 근데 그 법을 모르고 그 땅을 보고 샀을 때 만약에 북쪽으로 가장 긴 면이 면하고 있으면 정말 많은 그걸 다 면적을 손해 떼어줘야 보시는 거구나.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